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NF 분석하겠습니다. LNF가 최근 신고가에서 자리를 잘 잡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전 저점을 깨고서 10만 원을 위협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또 깨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생각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고점에서 11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한 거는 외국인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17일과 어제 다시 매수를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간에 외국인들이 유입된 금액대를 보면은 왜 그런지가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10만 원 밑에서 차근차근 매수를 하다가 12만 원이 넘어가면 매도를 하는 패턴을 보여줬고,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딱 10만 원 초반대로 형성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딱 저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계산이 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전기차 캐즈민이 뭐니 하면서 상당히 전망을 안 좋게 내놓고 2차 전지는 마치 잊혀진 산업처럼 투자자가 느끼게 만들었었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2차 전지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매 패턴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보더라도 물론 1, 2%대 매매 비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의 공매도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방으로만 계속 끌어내리려고 했으면은 꾸준하게 10% 이상씩 거래가 나왔어야지 되는데, 11일에 한번 튀어 오르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줄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죠. 공매도 세력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이 정말로 딱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정부가 가동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가 내년에도 좋다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시만기 영향을 여전히 받으면서 자금을 움직이느라 여러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뿐이고, 이게 장기간 이어질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마지막 리스크가 환율이었었는데, 이 환율 역시 다시 한번 1480원까지 딱 오르니까 정부가 강하게 누르면서 1480원은 넘어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주식은 공포에서라는 말이 있죠. 바로 지금이 딱 저가 매수해서 수익 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뭔가 하기에는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에 10%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바랄 뿐이니까 그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받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LNF가 어떤 수혜를 받을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 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 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 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은 마음만 아프죠.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 5만 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 원 되면은 예약 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장전이나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LNF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전기차 시장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봐야 합니다.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력 인프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건 여러 외신이나 한국의 언론 기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수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포드가 대형 전기차 중심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체결했던 9조 원대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포드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이전보다는 낮게 측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7일 공시를 통해서 포드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셀 모듈 장기 공급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금액이 9조가 넘어가는데 2017년부터 32년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물량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고객사의 전동화 전략 변경으로 특정 차량 모델 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일부 물량의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라고 밝혔고, 포드와의 중장기적 협력 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전략 수정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를 하면서 포드는 전기차 중심 전략에서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유지를 하면서도 전동화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가 되자 사실상 규제 적용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은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차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면 최근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가 그 공백을 채우고 있고, 사업적으로 봐도 EV보다는 ESS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는 어찌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판매와 정책 변수에 직접 연동이 돼서 수요 변동성이 크고 특정 차종이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ESS는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계, 산업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비중이 높고 고객군이 분산되어 있어서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가시성과 수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도 변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는 국회 2차전지 포럼 주최로 ESS 수요 시장 활성화와 배터리 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ESS 설비에 대한 규모는 2023년 89.5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무려 790기가와트로 현 시점으로 봐도 남은 4년간 7에서 한 8배 정도는 급증을 할 전망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처음 열리는 ESS 정책 토론회인데, 기후 대응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ESS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ESS 시장 동향과 국내 ESS 경쟁력 평가, ESS 활성화 정책 과제,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변화된 산업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졌고, 국회 차원에서도 차세대 ESS R&D 지원 확대, 배터리 전력 기자재 시스템 통합, 운영, 금융 등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ESS 수주 전담 컨소시엄 발족, ESS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ESS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AI 때문이기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연산 장비가 상시 가동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고 순간적인 전력 변동과 정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랜드뷰 리서치는 데이터 센터 에너지 스토리지 마켓 분석 리포트에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 규모로만 따지고 봤을 때 2024년에는 약 2조 원에서 2030년에는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9.5%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ESS 전체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용 ESS 규모만 놓고 봤던 수준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ESS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은 취소가 됐지만 미국 미시간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해서 ESS용으로 전환해서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최근 미국 대형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총 2조 원대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SK온 역시 45GW시 규모의 테네시 공장을 전기차와 ESS 병행 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ESS도 동일한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필수 소재, 그 필수 소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극재겠죠. 안 그래도 LNF가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핵심 소재인 이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산업 구조가 전기차에서 ESS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미 잘 하고 있었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3원계 양극재를 만들던 한국의 배터리 소재사들이 LFP 중심 ESS 시장 확대에 전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ESS의 확장과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시장이 LFP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LNF는 이미 지난 8월에 LFP 전담 기업인 LNF 플러스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00% LNF가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3원계에만 집중하던 지난 2022년부터는 LFP 시장에 이미 진입을 타진을 해왔었고, 기존 3원계 라인을 전환하기보다 LFP 양산을 맡을 전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대구 3공장에서 LFP 파일럿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사로부터 피드백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LNF 플러스는 대구 3공장 근처에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고, 내년 하반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 목표량은 대략 한 3만 톤에서 2027년까지는 6만 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고, 고객사와 시장 수요에 따라서 최대 12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조사업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월에서 10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사용된 양극재 총 적재량이 204만 6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LFP 양극재가 무려 125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6%가 급증을 했고, 전체 양극재 적재량에서 LFP가 사용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미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LFP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리튬이죠. 그 리튬 가격이 무려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전날 기준 킬로그램당 95위안, 하나로 2만 원으로 지난해 6월 18일 이후에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고, 올해 6월 리튬 가격이 57위안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보면 6개월 만에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리튬 가격이 뛰는 배경에도 역시나 둔화된 전기차 시장에 이어서 ESS 배터리 수요가 급증한 것 때문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NF 등 양극재 기업들은 리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성이 엇갈리게 됩니다. 리튬을 구매할 때와 양극재로 만들어 판매를 할 때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낮을 때 리튬을 구매한 후에 제품 판매 시점에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 시장은 공급 단가가 결정되는 게 실제 납품 당시의 광물 가격과 연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10원에 광물을 사서 물건을 만들고 오늘 내 인건비 10원을 붙여서 20원에 팔아야지라고 딱 했던 게 오늘 팔려고 보니까 광물이 100원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 판매 시점 광물 100원에다가 내 인건비를 붙여서 110원에 팔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팔았으면 20원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파니까 11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를 구매하는 제조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셀 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회계상 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 대신 LNF 같은 소재 업체들은 최소한 재고 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미리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광물을 구매할 때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으면은 크게 마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리튬 가격이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65%를 중국에서 재련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중국 정부는 리튬 과잉 생산을 단속하기 위해서 광산 채굴 허가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 생산을 중단시켰을 정도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예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작년 디램을 감산을 하니까 가격이 쭉 1년 동안 올라서 AI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처럼 LNF도 삼성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탄산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LFP만큼이나 ESS에 중요한 게 바로 나트륨 이온 전지입니다. SNE 리서치가 발간한 2026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 및 시장 전망에 따르면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2023년부터 3년간 연평균으로 25.9%가,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와 모바일 시대를 이끌어 왔었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비용이나 안전,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만족하는 대안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유력한 차세대 옵션으로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원재료 조달 측면에서 장점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안정성 및 저온 구동 특성에서도 경쟁력이 좋습니다. 일반 리튬이온과 제조 공정이 유사해서 유휴 설비 전환 및 기존 공급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용화 속도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초기 확산하는 산업부는 아무래도 ESS가 가장 유리합니다. 전기차 대비 고에너지 밀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 수명 특성이 핵심인 시장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강점과 높은 정합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NE 리서치는 2025년 나트륨 이온의 수요량을 3.6GW 규모로 추정을 했지만 AI용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ESS 시장 규모가 증가를 하면서 나트륨 이온의 수요 전망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LFP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트륨 이온의 상용량이 증가되는 전환점이 되면서 30년에는 13.4%, 35년에는 최대 35%의 ESS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F가 차세대 양극재로서 전고체, 나트륨 이온, 리튬 망간 리치 등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 등 관계사와 함께 전구체 공급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순환경제 생태계 모델까지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구축 방향을 구체화를 하고 있는 게 바로 LNF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LNF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LNF의 상승은 거의 상수에 가까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어떻게 못하겠다 하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 매매 기법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상승 직전의 시장에 딱 이용하면은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세력 매수 신호를 보고 급등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서 세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승하는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펩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의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0,000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0,000원 하던 주가가 8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0,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이 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나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 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요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 삼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스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수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수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하셔야 될 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 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 랠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타점 분석과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별같은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의 종목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초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번호는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은 3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은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오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가고, 내 선택이 틀렸나 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은 딱 100만 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